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매출액 추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목차, 학습 내용을 한번 보면은 매출액 추정을 해보는데 그 매출액 추정을 왜 하는지 매출액 추정의 개요를 여러분들과 보겠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 추정 방법, 세 번째는 사업 타당성 분석에 의해 그 사업 타당성 분석과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분석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투자 수익률법, 회수기간법,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을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는 정량적인 수익성 분석이다. 정량적과 정성적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수치로 뭔가를 나타낼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쓰이는데 정량적인 방법은 어떤 양적, 수량적, 수적인 계산이라고 했고요. 정성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 느낌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파악들이 정성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정량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정량적인 방법을 쓰는 게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된다.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여섯 번째는 사업 타당성 분석 기법이에요.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로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어떤 매출액과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추측과 예측을 하게 된다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이 여섯 번째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장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다 배우게 된다면 매출액 추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출액 추정의 개요죠. 첫 번째, 매출액을 추정하려면은 일단 상권 분석을 하게 돼요.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서 경쟁 점포와 자기 점포의 매출액 추정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익혔다면은 매출액을 추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하는 내용과 과정을 또 익히게 되죠.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니까요.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는 회계학,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매출과 비용, 이익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회계학이라는 거 뭡니까?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 되겠고요. 그 숫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매출은 어떤 거다. 비용은 어떤 거다. 이익은 언제 나는 거고 또 이익이 발생하려면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자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게 돼요. 투자 수익률이 없다면은 사업을 왜 하고 투자를 왜 합니까? 그게 없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다 뺏겠다?
이런 건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아야 뭐든지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의 어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이 안 나면 사업 목표의 어떤 달성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을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또한 투자 수익률 산출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기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겠죠. 상권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매출액 추정을 하기 위해서고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는 창업을 위한 투자 금액과 점포 운영을 위한 비용 상한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매출액 추정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매출액 추정의 개요. 첫 번째는 매출액 추정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과 배워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매출액을 추정해야 비용과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지를 산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추정의 개요에서는 매출액 추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매출액 추정을 위한 구성 모형, 어떤 모형으로 매출액 추정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요. 매출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어떤 건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매출액 추정의 개요이기 때문에. 또 외식업 매출액 추정 시 고려할 사항. 지금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분석을 공부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어떤 골목 상권 아니면 제2의 살문위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권 분석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권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외식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먹거리와 그 종류, 내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먹거리 풍습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맛있는 음식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재료와 음식 맛을 내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먹거리 종류도 많고 외식의 종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자영업이라는 게 외식업이 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먹었던 아주 작은 분류가 될 수 있는 떡볶이 업체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전부 외식업에 속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배달도 하고 매장 가서 먹고 그런 것들이 모두 집에서 먹지 않는 게 외식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 먹지 않는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업의 어떤 창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개씩 창업했다가 또 하루에도 몇백 개씩 창업했다가 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 수명 주기가 짧아졌다. 예전엔 3년에서 4년 사이에 창업했다 망했다 하는데 이제는 뭐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이 필요치 않으면 이 창업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5번째 외식업 매출액 추정 시 고려사항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예,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추정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매출액 추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출액 추정 개요의 학습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매출액 추정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추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요. 창업을 했으면 매월 또는 연간 달성 가능한 매출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과 비용을 정할 때 상한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은 상권 분석법 중에서 제가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방법이 있는데 통계적 분석 방법이 이제 정량적이 되겠죠. 통계적 분석법과 현장 조사법을 이용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권 분석 시스템의 평균 매출액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창업할 점포 매출액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매출을 추정하는 개요에서 필요성입니다. 왜 매출을 추정이 필요한지, 왜 매출 추정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매출 추정의 중요성입니다. 추정의 중요성은 단순히 경쟁점이 얼마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고 나의 점포는 얼마를 달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데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하면서 예비 창업자, 기존 사업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매출 추정의 중요성이 되고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 추정 목적이 있는데 경영점의 현황조사, 창업할 점포의 사업 타당성 분석, 기존 점포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요. 경영 전략적 수립이 매출액 추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추정 개요에서 매출액 추정을 위한 구성 모형의 이해를 보도록 하면 객단가를 고객수에 곱해서 계산해 줍니다. 추정 대상 점포의 객단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평균 객단가를 파악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고객수를 산출을 해야 됩니다. A점포에서 1시간 동안 고객들의 구매 제품을 파악한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인당 1만원씩 구매했으면은 동일 시간대 구매 고객의 수가 100명이었다. 그럼 이 점포의 시간당 매출액은 얼마냐 했을 때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시간별 고객의 구매 금액과 제품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객단가는 테이블 단가와 테이블 평균 인원수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수는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성별, 연령대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다양한 변수가 생기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살펴보면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테이크아웃 매출, 딜리버리, 배달, 케이터링 매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객단가가 있고 고객수가 있습니다. 객단가는 테이블 단가, 테이블 인원, 테이블 단가에서 단가별 비중이 있고요. 고객수를 볼게요.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성별, 연령대별 고객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구성 모형을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과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추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볼 때는 매출 구성 모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봐야 된다. 네 번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매출을 추정할 때, 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각각의 업종, 또 업태에 따라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9-2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어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러면은 가운데 볼게요. 분위기가 있어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또 왼쪽으로 가보면 메뉴 가격, 메뉴의 다양성. 메뉴 가격이 경쟁 업체보다 좀 싸다. 그러면서 메뉴가 다양하다. 또 맛도 있다. 메뉴의 양도 많다. 이랬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업종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은 메뉴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고객의 아니면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이었다면, 오른쪽은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입지적인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접근성. 가장 그 고객이 찾기 쉬운 곳이 이제 좋은 상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접근성이 되겠죠. 상권과 입지. 또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를 끌고 요즘은 뭐 1세대 1차, 뭐 1세대 여러 대수의 차,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까운 데라면 걸어가지만 조금 거리가 있다. 외곽이다. 그럼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주차의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은 서비스. 뭐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게 만점인데 종업원의 어떤 서비스나 표정, 친절도가 떨어진다면은 가고 싶지 않아요. 자신한테 관심이 있다? 그걸 가장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서비스가 있을 때 서비스가 많이 친절하고 기분이 좋게 고객들이 느껴졌을 때 다시 또 찾게 돼요. 그러면 충성 고객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문제도 크다 하는 거죠. 위생과 청결, 지저분하다. 그 환경이 지저분하고 음식도 지저분하고 탁자도 지저분하고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에 닿는 숟가락과 젓가락, 음식을 먹어야 될 도구들이 지저분하다면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발길 하고 싶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겠다. 그렇지만 가장 또 기본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창업자들이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메뉴 개발을 하고 맛에 신경을 쓰고 가격, 인테리어, 청결, 서비스, 주차 기본적으로 체크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카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분위기와 인테리어다. 여기는 또 창업자의 어떤 업종 특성상 카페죠. 카페면은 식사를 하고 와서 디저트를 먹는다든가 차를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마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 상황을 사람들은 또 1위다 했어요. 그러면 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인테리어 쪽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위가 분위기, 인테리어고요. 두 번이 접근성, 세 번째 주차 편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생, 다음은 메뉴 가격, 또 다음은 메뉴의 맛, 메뉴 역량,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렇게 많은 차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장 큰 건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죠. 외식업 매출액 추정 시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게 있나. 그래서 여기 앞에도 우리가 그림으로 예를 들었지만 기본적인 변수들이 있고 또 업종에 따라 아니면 어떤 것 업종과 업태에 따라 이렇게 세부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식업 매출액 추정 시 고려사항은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고 통계 방법론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외식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법을 통해서 추정이 좀 어렵다는 거죠. 외식업은. 소매업에서 사용하는 인구수, 유동 인구수를 가지고 추정을 해도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이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외식업에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매출액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액 추정 방법. 그래서 시장 점유율법, 점포 면적 활용법, 세대수 활용법, 경쟁 점포 방문수 고객 활용법, 통행 인구 내점률에 의해서 추정하는 법, 예상 고객수에 의한 추정법, 손익 분기점 분석에 의한 추정법, 업종에 따른 매출액 추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장 점유율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매출액 추정 방법에서 첫 번째 시장 점유율법을 보면은 이거는 두 가지 변수값을 구해서 매출액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해당 업종이나 업태 매출액 또는 소비 지출액 총액 창업자가 달성 가능하다 생각한 시장 점유율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점포 면적 활용법을 보면은 점포 면적에 의한 매출액 추정은 이 창업자가 만들려는 그 창업 그 회사와 자기의 창업 점포와 유사한 업종의 면적당 평균 매출액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고요. 창업하려 하는 점포와 유사한 업종 면적당 평균 매출액이 산정이 돼 있어야 점포 면적 활용법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세대수 활용법은 목표 상권의 세대수를 파악해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나 직장인구보다 거주인구가 목표 고객인 점포의 매출액 추정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 경쟁 점포 방문객 수 활용법은 이제 계략 설명을 드리는 건데 창업하려는 점포와
가장 유사한 경쟁 점포를 찾고 매출액 추정을 함으로써 자신 매출액을 예상해내는 방법이고요. 이 기법은 1일 내점 객수 곱하기 1일 구매 단가 공식을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평균 1일 내점 객수는 물론이고 평균 객단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간대별 편차, 요일별 편차가 있는데 최소한 정신과 저녁을 구분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일주일 정도 조사해서 요일별 차이를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상품효과, 어떤 서비스 수준, 브랜드력을 고려해서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외식업의 경우는 창업을 고려하는 업종과 업태와 가장 유사한 경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매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매출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경쟁 점포 조사할 때 평일, 주말, 공휴일, 점심, 저녁, 심야 이런 시간에 다양한 시기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계절적인 변화, 조사 대상의 수명 주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 주기라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업종이 매출액과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서 경쟁점포 방문 개수 추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5번째, 통행인구 내점률에 의한 추정법이 있습니다. 통행인구 내점률에 의한 추정법.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에서 사용하기가 적절한 매출 추정법이고요. 이런 월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따져야 되냐면은 통행인구수, 내점률, 객단가, 월 영업일수 이런 것들을 다 곱해주면은 이제 월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또한 일일 통행 인구수를 조사해가지고 내점하는 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를 목적지가 있으면 들렸다가 물이 필요하다, 커피가 필요하다, 뭐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어야겠다, 휴지를 사야겠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편의점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가까운 편의점을 검색을 한다든가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바로 차를 세우게 되죠. 차를 세우게 되고 잠시 비상 깜빡이를 틀고 내가 원했던 물품을 사게 되죠. 빵이 됐던 물이 됐던 커피가 됐던. 예, 그래서 이 편의점의 위치도 참 중요하고 어디에 필요할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이렇게 입지 조사를 하다 보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행이 많다 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나가는 유동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지나가지만 매일매일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건 몰라요. 많은 유동 차량이 있다. 도로가 있는 곳에. 예, 그러다 보면 매출액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1일 월 이런 통행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차량 통행 인구수 이런 거. 또 이런 걸 예측하고 아이템에 따른 실구매율 조사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건 유동인구 중심형 상권에 적합한 추정법이긴 한데 흘러가는 유동인구의 경우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일 같은 사람이 오지 않고 매일 다른 유동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어떤 변화가 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객단가 1만원 월 영업일수 30일인 점포를 창업하고자 할 때 점포 앞을 지나는 일평균 통행 인구수가 1,000명이고요. 그 중에 100명이 내점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한번 점포 앞을 지나는 통행 인구수 하루 평균 1,000명, 통행 인구 중 100명이 점포를 방문할 때는 내점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1000분의 100 나누고 곱하기 100은 10%고요. 또 점포 방문자들의 평균 구매액은 10,000분의 객단가 만. 그 다음 월 영업일수 30일. 그러니까 월 매출액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0명 곱하기 10%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30일을 하면은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월 매출액은 3천만 원이 된다. 그래서 월 매출액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월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을 지금 요 통행인구 내점률에 의한 추정법으로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상 고객수에 의한 추정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상 고객수에 의한 추정법. 예상 고객수에 의한 추정법은 월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상 고객수 곱하기 1인 구매 단가, 객단가가 되겠죠. 곱하기 월 영업일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체인형 기업들처럼 자체 가맹점 또는 직영점 등의 자료가 있을 때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매출액 추정법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권 및 입지조사 분석을 통해서 예상 고객수를 예측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 고객수는 경쟁 점포 방문객 수를 이용해서 추정해 할 수도 있지만, 객단가는 창업 예정인 점포 메뉴 구성을 고려할 때 별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손익 분기점에 의한 추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분기점에 의한 추정법. 손익 분기점에 의한 추정법은 월 매출 원가 플러스 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플러스 기타 비용 플러스 월 목표 이익액이 되겠습니다. 월 매출 원가 플러스 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플러스 기타 비용 플러스 월 목표 이익액. 손익 분기점이라는 건 뭐예요? 손익 분기점. 투자를 다 해놓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5천만 원이다. 그럼 그 투자 비용 5천만 원이 뛰어넘는 시기가 손익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얘기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서서히 이익이 나기 시작할 시점이 손익 분기점이
음식점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예상되는 그 매출액 추정법이라기보다는 목표 매출액 추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 매출액 추정법. 달성 가능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창업을 하였을 때 달성해야 하는 최소 목표 매출액을 추정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 음식점을 기초로 해서 매출을 한번 추정해 보면은 월 정신 매출액, 전역 매출액, 월 매출액 합계 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 정신 매출액은 40 곱하기 0.75 곱하기 2 곱하기 만 곱하기 25는 1,500만원. 두 번째 월 전용 매출액 40 곱하기 0.5, 1.5 곱하기 25,000원은 곱하기 25. 그러면 일수가 되겠죠. 25일이. 1,875만원. 월 매출액 합계는 1,500만원 플러스 1,875만원은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의 매출액 추정법은 전문 음식점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모두 다른 추정법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 매출액은 자석수 곱하기 자석 점유율 곱하기 회전율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월 영업일수가 되겠고요. 경쟁점 매출액은 내점객 수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월 영업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에서 지금 이런 공식을 가지고 월 매출액 추정하고요. 경쟁점 매출액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계산을 해서 이 자료들을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매출액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이게 한 장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수업을 해야 되겠죠. 유동인구 중심 업종의 매출액 추정법이 있습니다. 유동인구 중심 점포의 매출액 추정 사례를 한번 보면은 베이커리 전문점의 조건인데 인근에 경쟁 점포가 한 곳이 있고 해당 지역의 통행 인구를 평일과 주말 등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통행 인구가 5,000명입니다. 통행 인구 중 기존의 경쟁 점포에서 내점하는 고객 수는 1,000명이고 통행 인구수 대비 내점률은 20%입니다. 내점 고객 중 실제로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은 900명이 되겠고요. 실구매율은 90%이다. 내점 고객 중 실제로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은 900명이 되고요. 실구매율은 90%. 구매 고객의 평균 구매액은 10,000원이다. 영업일수는 월평균 30일이다. 이거를 이제 조건이 되겠죠. 베이커리 전문점 운영 조건 내용들. 그래서 월 매출액 추정을 해보면 기본 점포 고객의 50%가 신규 점포를 방문할 것을 예측을 하면은 내점률은 10%고 그래서 내점률을 가지고 월 매출액을 따져보면 5,000명 곱하기 10% 곱하기 90%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30일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 추정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점률이 얼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내점률이 몇 프로이냐, 내점률이 몇 프로이냐 이것에 따라서 고객들의 내점률에 따라 월 매출액이 추정이 되고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유동인구 중심 업종의 매출액 추정법 중에서 매출액 추정 사례를 하나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고 다른 내용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